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요미우리가 이게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이상하다기보다도 아주 재밌는 중요한 뉴스 보도를 했는데, 김정은이 폼페오를 만났을 때 요번에, 그러니까 폼페오의 4차 방북 때 핵 미사일 목록을 제출하는 것을 거부했다. 너무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지금 일관되게 목록부터 내놔라 이거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목록 내놓고서 무제한 사찰, 그러니까 목록에 있는 장소뿐만이 아니라 아무 장소나 미국이 직접 사찰할 수 있는 무제한 사찰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미국의 기본 출발점이에요. 그게 첫 단추예요. 그럼 김정은이 이때까지 6월에 싱가포르 가서 트럼프 앞에서 어깨동무까지 하고 무슨 굉장히 착한 조카인 척 흉내내고 문재인 끌어들이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록 제출조차 이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목록 제출하고 무제한 사찰을 허용하는 게 첫 단추입니다. 이 북핵 제거에. 그건 미국이 명확하게 원칙으로 표방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이 첫 단추가 왜 이렇게 끼우기 힘드냐? 이게 힘들죠. 왜 그러냐면 첫 단추 끼우기는 이게 중국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핵과 미사일을 분석하면 목록 제출하고 무제한 사찰하게 되면 바로 이제 핵미사일 드러내게 되잖아요. 드러내면 이제 미국이 그걸 테네시에 있는 이름이 뭐더라? 오크리치일 거예요. 오크리치 국립연구소 이런 데로 끌고 가거든요. 끌고 가서 이제 까서 보잖아요. 그 분석하면 여기 메이드 인 차이나 레이블들이 잔뜩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세뇌 탈출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의 핵실험이 이제까지 6번인데 그중에서 4번이 2012년 11월 시진핑이 등장한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단지 핵실험의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수소폭탄 기술까지 확장됐거든요. 그러니까 수소폭탄을 하려면은 원폭이 폭발했을 때 그 폭발력을 열로 가두어 가지고 열 융합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수소폭탄 기술을 이제 열 핵폭탄 기술, 더모뉴클리어 테크놀로지라 그러는데 이거를 북한이 도달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진핑 체제 때 북한이 이제까지 미사일 실험을 유의미한 걸 30여 번 했는데 시진핑 체제 때 그중에서 25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동식 발사대가 등장하고 지금 이 그림에 보면 이게 다 이동식 발사대거든요. 이 논바닥에 이동식 발사대 끌고 들어가서 쐈잖아요, 북한. 이건 이제 이동식 발사대가 이제 정확히 보이는 그림이죠. 이런 그림들은 이게 이동식 발사대가 갑자기 등장하고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미 본토를 겨냥할 정도까지 사거리까지 확장됐다고요. 이게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의 기술과 부품의 조달이 있었던 거예요. 지원이. 그러니까 이거 까면 미국이 걷어가서 까면 이게 전부 메이드 인 차이나게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말이 쉬워서 핵 사찰 받겠습니다라고 목록 내는 거지 실은 중국을 배반하는 행위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이 쉬운 문제 아닌데 그 시침이 딱 되고 그러나 북한도 중국도 그거 중국 기술입니다 얘기를 못하니까 시침이 미국 떼고서 야 너희 내놔봐. 목록부터 내야지 비핵화한다는 놈들이 이걸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북한이 시진핑 체제 이전의 핵무기 수준, 시진핑 체제 이전의 미사일 수준이었다면 목록 내는 게 문제가 없어요. 또 미국이 그걸 걷어가게 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요. 진짜 맘만 먹으면. 그 다음에 이제 체제가 유지될 거냐 말 거냐 이제 그건 또 다른 문제지만 어쨌거나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다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게 아니라 말하자면은 목록을 내고 미국이 걷어가도록 만들고 나면 메이드 인 차이나가 나와버리니까 그럼 중국은 뭐가 되냐고요. 그러면 북의 핵과 미사일은 중국의
중국을 위한 일로일대급 도발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형 사고를 친 거라고요. 이게 북핵 미사일이 북한 체제가 친 사고라는 측면도 있지만 중국이 친 사고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단추 깨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존 볼턴이 엊그저께 라디오 인터넷 라디오 아마 인터넷 라디오일 거예요. 라디오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인터넷 라디오가 굉장히 영향력이 커요. 왜 그러냐면 미국 사람들 아마 평균적으로 하루에 운전 시간이 한 3시간 되는데 그 3시간 동안에 인터넷 라디오를 듣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인터넷 라디오 프로그램이었을 텐데 거기서 존 볼턴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군사적으로 포위를 해놓고 정확한 용어는 뭐냐면 하시라도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정도의 긴장으로 군사적으로 딱 포위해놓고 하시라도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정도까지 그다음에 살벌하게 경제 제재를 하니까 북한이 대화 마당까지는 나왔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비핵화 성과를 거둘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낙관하지 못한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런 낙관을 가진 사람은 없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했습니다. 그럼 미국이 낙관 못하면서 무슨 짓 하고 있냐? 당연히 살벌한 짓 하고 있죠. 요번에 이제 미 육군 전략사령부의 사령관이 로버트 아브람스가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이제 결정됐거든요. 근데 이제 미 육군 전략사령부 그런 포스콤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미 육군본부예요. 여기서 이제 미국은 이제 컴백 커맨드 그러니까 전투사령부는 앞에 떠 있고요. 뒤에 미 육군 전력사령부가 뒤에 버티고 있다고. 이 전력사령부에서 앞에 떠 있는 전투사령부로 가는 물자와 병력, 육군에 관한 물자와 병력을 결정해서 보내준다고 이게. 그렇게 육본이에요 이게. 이 육본 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책으로 보면은 계급은 강등이 아닌데 직책으로 보니까 강등이라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 특징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로버트 아브람스인데 이 아브람스는 특징이 이 야전 지휘 작전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예요. 일단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모든 지휘 단위를 두루 거쳤어요. 그러니까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여단장, 사단장, 군단장 우리로 치면 이 모든 지휘 단위를 다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뭐 연대장까지 가다가 6번으로 빠져가지고 6번에서 착상 물림으로 별 달아가면서 쭉 큰 그런 타입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참모본부 쪽으로 갔다가 다시 야전 지휘관으로 왔다가 또 참모본부 갔다 야전 지휘관으로 왔다 이러면서 모든 지휘 단계를 다 거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휘와 작전에 관해서는 미 육군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6본에 사령관 하던 사람을 뽑아가지고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했는데 이것도 초고속이에요. 보세요. 9월 17일 날 이 사람 지명했거든요. 근데 상원 청문회가 9월 27일 날 열렸어요. 지금 상원이 투표일에 마감돼 있어가지고 인주는 이렇게까지는 초고속 못 되고 인주는 10월 11일 날 엊그저께 인주 났어요. 그러니까 부임은 앞으로 제가 보기엔 일주일 안에 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건 누구 나랑 만약에 내기 건다.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이 10월 15일이니까 10월 22일까지는 부임할 것 같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싶고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참고로 지금 현재의 주한미군 사령관 브룩스를 한번 보자고요. 이 사람이 2016년 오바마 정부 말기 때 3월 21일 날 지명됐는데 청문을 한 달 후에 했다고 4월 19일 날. 그리고 청문하고 한 열흘 만에 부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문하면은 부임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아니요. 인준하면. 그러니까 청문하고 인준을 빨리 했죠. 이 경우에는. 인준하고 부임을 했는데 지금은 미 상원이 선거 시즌이니까 선거 시즌이 돼가지고 청문하고 인준이 늦어진 거예요. 한 13일 걸린 거죠.
그리고 나서 부임 그러면 뭐 이제 언제든지 부임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 청문회 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제 상원의 군사위원회니까 민주당이어도 매파라고요.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 상원의원 매파 이제 조 더널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요. 야, 트럼프가 말이야 한미훈련 자꾸 축소한다 그러는데 너 한미훈련 감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말을 처음에 잘 대답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좋으니까 뭐라 그랬냐면 한미훈련 감축은 여러 가지를 고려한 모험이다. 그러니까 prudent risk. 그런데 이거는 임전태세를 약화시킨다. 그러니까 degenerate the readiness라고 표현을 했다. 임전태세를 약화시킨다. 그때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제 뭐라고 아까 질문을 한 거냐면 한미훈련 감축은 오늘 밤 당장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냐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이때 밤을 주목하셔야 돼요. 미국이 앞으로 군사작전하면 밤에 합니다. 뭐 12시, 1시. 저 같으면 겨울철 밤을 선호할 것 같아요. 여러분 겨울철이 되면 쟤들은 식량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고 연료도 부족하고 옷도 부족하고 모든 게 다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겨울철이 되면은 그냥 톡을 파고 앉아갖고 어떻게 이 겨울을 안 굶어 죽고 안 얼어 죽을 거냐 여기에 몰두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아마 밤에 작전을 하는 게 제일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정도 일이 벌어지면은 이게 이 행보가 뭔지가 이게 명확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주한 미 대사로 해리 해리슨,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사령관이 와 있고 주한 미군의 사령관으로서 엊그저께까지 육본 사령관을 하고 있던 로버트 아브람스, 미국의 그러니까 육군 쪽에 있어서 지휘 작전의 귀재 중에 귀재라고 할 수 있는 로버트 아브람스가 온다는 얘기는 진용 준비는 끝났다는 얘기죠. 진용 준비가 끝나간다는 얘기예요. 이제 언제든지 손보려면 손볼 수 있는 상태까지 갔다.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미 상원이 아주 유의미한 의결을 최근에 했어요. 그러니까 상원 이제 총회에서 의결된 건 아니고 총회에 회부되도록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엊그저께 10월 1일 날 결정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결의를. 이게 뭐냐면 북한 노동수용소에 관한 결정문 혹은 의결입니다. resolution. 이게 좀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항목을 하나 담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국제사회를 미국이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국제사회를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해서 네 가지를 꼽았는데 하나는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노동수용소 해체를 요구하도록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미국이 국제사회를 움직여서 국제사회가 반인류 범죄에 대한 국제조사기구 및 특별법정을 설치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세 번째는 특별히 죄질이 나쁜 반인류 범죄자들은 개개인을 겨냥해서 국제제재를 추진하도록 국제사회가 움직이도록 미국이 힘써야 된다. 네 번째는 국제사회가 북한 노동수용소에서 제조된 상품을 수입하지 않도록 미국의 국제사회를 움직여야 한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제사회에 대해서 북한에 관련하여 무슨 조치를 해야 되냐를 결의한 거예요. 이 중에 보면은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두 번째, 국제사회가 북한의 반인류 범죄에 대한 조사기구 및 특별법정을 세우도록 미국의 국제사회를 이끌어야 된다. 이게 있다고요. 한마디로 미국이 국제사회를 조직해가지고 그게 뭐 김영철이든 김정은이든 말 안 들었을 때 접수 평정하고 잡아다가 재판할 수 있는 재판소 만들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러면
야, 왜 미국이 ICC를 안 하지? 그러니까 국제 사법재판, 형법재판소, 형사재판소를 왜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코트 그걸 왜 안 사용하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미국은 ICC 하지 않고 이때 이게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 승전국들이 만든 뉴렌베르크 재판정에서 나치 전범을 재판을 했다고요.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 지금. 그럼 왜 ICC 안 하지? 미국의 ICC 멀리하는 까닭은 세뇌 탈출에서 전에 짧게 다뤘습니다. 9월 25일 날 트럼프가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그 한국 기레기 언론들은 그걸 뭐 미국 자화자찬을 해서 그 듣던 사람들이 킬킬거리고 웃었다라고. 킬킬거리고 웃는 대목이 앞에 한 30초 나와요. 처음에 모두에. 나머지는 웃은 적 없어요. 35분짜리 연설에. 굉장히 중요한 연설인데 그 연설에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게 한 패러그래프 들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 미국은 ICC에 대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하여 아무 사법적 강제력, 아무 합법성, 아무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ICC는 감히 세계 전체에 대한 사법권을 주장하지만 실은 모든 정의, 모든 공정,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 선출된 바 없고 책임성을 부여받은 바도 없는 ICC라 불리는 글로벌 관료기구에 미국은 자신의 주권을 양보하지 않는다. 미국은 미국인에 의하여 다스려진다. 우리 미국인은 소위 글로벌리즘이라 불리는 이데올로기를 전면적으로 거부한다. ICC에 대놓고 그냥 면상을 후려친 거예요. 트럼프가 9월 25일 날 유엔 연설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서. 왜 그랬냐? ICC 검찰총장, 그러니까 Chief Prosecutor. 이게 이런 사람이거든. 이게 ICC 개판 나 있다고요, 지금. 이게 파투 벤수다라는 우리 저기 문재인 정부하고 우리 강경화 장관이 굉장히 좋아할 법한 그 감비아 출신의 여자고 법학은 나이지리아로 유학을 해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저는 나이지리아가 유학의 대상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뭐 자기 집안은 개판이에요. 자기 아들은 살인 청부업자가 쓸 법한 시리얼 번호를 줄로 갈아낸 권총과 마약 코케인을 들고 있다가 미국서 사는데 체포돼 갖고 지금 깜빵에서 살고 있고요. 뭐 아무튼 이게 무슬림이죠. 옷 입은 거 보면 무슬림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이 사람이 뭘 추진하고 있냐면 관타나모, 아프가니스탄 동부에서 미군 및 미군 영역 및 CIA의 이른바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라고 그런 언급을 했어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어떤 여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배하는 ICC에 이 여자가 그럼 김정은이 재판하랴 이거예요. 이 여자가 김영철이 재판하랴. 얘들이 북한 평정할 때 와서 피 한 방울 흘렸냐. 얘들이 총알 한 발 사라고 단돈 1달러라도 기부했냐. 그런 거 없이 그럼 행감치고 다리 꼬고 앉아서 지들 멋대로 하는 꼴을 우리가 뭐하러 하냐. 우리가 호구냐. 우리가 국제사법재판소 따로 만든다 이거예요. 국제형사재판소. 그래서 반일류 범죄자 김정은 및 그 일당을 말 안 들으면 잡아와 갖고 여기서 형사재판하겠다. 지금 이게 미국 상원 결의안의 의미가 그거라고요. 북한 반인류 범죄에 대한 국제조사기구 및 특별법정을 설치할 것을 추진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결의안은 뭐를 의미로 하냐면 앞으로 후속 입법 및 후속되는 정책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역할을 해요. 이거 통과되고 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결의의 바탕에서 입법이 추진되는 거죠. 쭉. 그래서 이번 중간선거가 중요하죠. 중간선거에서 상원은 아마도 공화당이 과반수를 계속 유지할 거 거의 확실하고요. 트럼프 본인의 말에 의하면 지금 51석인데 53, 54, 55까지도 늘어날 것 같다. 뭐 이런 말을 엊그저께 오하이오 마가 랠리, 그러니까 마가라는 건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지금 트럼프가 전국의 천지 사방을 뛰어다니면서 지금 그 대중 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트럼프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원은 지금 민주당이 과반을 이제 뺏어오려면 23석 정도를 더 벌어야 되는데 아마도 그렇게까지는 못 벌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